236페이지. 자, 30번입니다. 30번. 이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법률입니다. 작년에 했던 분들은 처음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약집 자, 132 요약집 132페이지 보시면 자, 밑에 가로 9번 나오죠? 가로 9번. 자, 대지의 소유권 확보인데 이 부분은 주택법을 공부했으면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 양 건축법이지만 그러니까 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도 있는 겁니다. 원칙은 당연히 건축 허가 받아서 여러분들 주택법상도 아파트이지만 건축 허가 받아 건설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또 건축법상 또 허가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허가받으려면 소유권 확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때 예외 1번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인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 아시겠죠? 여기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법으로 가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동주택인 경우이다. 만약에 다세대다. 그러면 즉 건물주인은 한 명이고 각 층수마다 뭡니까? 임대, 분양이 아닌 뭐 임대하는 경우죠. 쉽게 말하면 일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제외. 분양을 목적하지 않는 거다. 않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주인이 한 명으로 건축주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하기 위하여 일단 건축물 및 건축물 공동주택이니까 분양 오지 않지만 당연히 건축물 및 대지는 공유주민이겠죠, 그죠? 예. 건축물 및 대지의 공유자 수의 몇 프로? 무조건 80%. 80%. 저를 보세요. 주택부터 80%예요. 다만 매도 청구 시에 95% 있는 것이지 일단 최소 얼마입니까? 똑같잖아요. 80%. 80% 이상 일단은 그 사람 수의 동의를 일단 받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또 뭡니까? 80 이상. 그러니까 사람 수도 80% 이상. 동시에 그가 가진 지분이 얼마 이상? 80% 이상이다. 이상 다르죠. 약간 공유자 수 80% 이상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딱 80%인데 그들의 지분이 80% 안 돼. 그러면 80%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공유자 수가 85%까지 하니까 지분이 80%이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죠? 80% 이상 지분도 80% 이상입니다. 그 정도 해주시고요. 그 중에 나머지 읽어주시되 특히 이제 오른쪽 보세요. 매도 청구 나오잖아요, 그죠? 매도 청구. 주택법은 똑같아요. 저를 보세요. 하여튼 매도 청구, 정비법이든 그 다음에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간에 매도 청구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뭐라 한다고요? 시가야. 뭐라고요? 시가. 너 팔고 나가. 지금 아파트가 내 3억짜리인데 팔고 나가. 그럼 3억 받고 나가는 게 시가예요. 공시지가나 감정가 자체는 당연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가고요. 얼마 이상 충분한 협의해라? 3개월 이상. 요 내용이 결국 뭡니까? 주택법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큰 맥락에 대해서는. 요게 문제가 나온 건데 30번에 그 얘기입니다. 1번 건축 허가 받은 자 소유권을 확보해라. 그 얘기죠. 2번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이때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아까 얘기했던 거죠?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이잖아요. 그중 하나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아니죠? 몇 프로죠? 80%죠. 80%. 공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받고 또 있죠. 그들 지분이 또한 80% 이상 돼야지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4번은 끝에 뭘 하라고요? 시가로. 5번은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이것이 가장 이렇게 이 내용 중에서 포인트인데, 요거는 아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아마 나올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법률은요, 폐지가 되는 것들은 안 되지만 당연히 새로 생긴 법률은 일부라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 100% 나온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요, 시가 3개월 이것보다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제배인데 이 부분이 포함되는 쪽으로 낼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왜? 시가 3개월은 주택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31번 건축 허가는 한번 풀어주시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32번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및 건축 신고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바닥 면적의 합계가 각 80제곱미터인 3층이죠. 각 층마다 80이니까 그 바닥 면적의 합계, 그거 몇 면적이죠? 바닥 면적 합계가 총 얼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얘기죠? 240이죠. 이거를 신축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건축 신고 대상에서 첫 번째가 뭐죠? 80제곱 바닥 면적 합계가 80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죠. 근데 얘는 일단은 85가 넘죠. 그 다음에 신축인 경우에는 단지 허가받죠, 그죠? 무슨 말이냐? 바로 사전결정 신청할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가 대상만 하는 거잖아요. 그 허가 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맨 끝에 사전결정은 허가 대상만, 신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 대상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2번,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합계가 10만이 되는 창고, 동그라미. 창고.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광역시장 아니죠? 창고 무조건 구청장이죠. 틀렸죠. 3번, 건축물에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의 허가 받는 건다. 맞죠, 그죠? 반대로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받으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걸로는 안 본다 그랬죠. 4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들어보세요. 연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잖아요. 100 이상은 여러분 좀 보세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34 거기 메뉴에 신고 대상 중에 동그란 5번에 기억 그죠? 자, 100 이상, 즉 100 초과할 때는 허가받지만 100 이하까지는 뭐라고요? 신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연면적이 200이면 허가잖아요, 그죠? 근데 허가받아서 이미 건축된 200일지라도 그 이후에 높이 2m 중축입니다. 그러면 중축은 3m 이하가잖아요. 바로 밑에 거기 니은 3m 이하의 증축은 신고잖아요. 2m는 바로 신고죠, 신고. 그러므로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맞는 겁니다. 3번, 신고는 1년 이내에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하자면은 신고의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미착수 2년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은 미착 3년 취소하여야 한다. 신고는 몇 년? 1년. 몇 년? 1년. 이게 어디 숨어 있냐? 하여튼 어디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하여튼 맞는 거니까요. 33번, 특시 특도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받는 걸로 본다. 즉 뭡니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1번, 여러분들 신고 대상은 여러분들 자 133페이지고 달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바합 100제곱미터 이내의 증개제 아니죠? 85 이내죠. 85 이내. 틀렸죠? 1번. 바로 여러분들 133페이지 신고대상 동그라미 1번 요겁니다. 연면적은 100까지예요.
100가지. 연면적은 100가지 신축이지만 바닥면적은 85 이내까지입니다. 2번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에서 맞죠? 3번은 연면적은 100 이하의 건축입니다. 건축. 신축을 포함하죠. 하지만 바합에 80 있는 신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읍면적에서 200 이하 창고, 4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되어 있죠. 3번 3m 이하의 증축 그 얘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약지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등 대수있습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해서 세 번째 수선만 9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6번까지만입니다. 그죠? 내력 벽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수선, 보 3개 수선,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 바닥벽 수선,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 비난 수선. 요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신고, 수선만. 그 내용이 바로 34번 문제입니다. 딱 보는 순간 답 나왔죠? 1번, 그죠? 3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이 틀렸죠. 35번, 건축 허가의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 제한 사유는 131페이지에 중간 가로 5번에 있죠? 가로 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1번 국장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장이 국토관리를 위해서 직접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청받아 합니다. 누구 요청? 같은 레벨에 있는 행정기관장, 즉 주무부 장관입니다. 딱 4개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국문환경. 따라요. 국문환경. 국방, 문화재, 환경, 경제. 국문환경.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요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듣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2번 특별시장은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시킬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국장은 허가권자라면 누구든 다 가능하지만 특광도는 시군구에서만. 그러니까 특광은 구청장이죠. 3번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거기 4번 나와 있죠. 제한기간 2년 이내이고요. 1회에 하나여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도지사가 지역계획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국장은 너무 지나쳐 그러면 뭐라고요? 해제를 요청 명령입니다. 해제를 중요합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고요. 자, 5번 특광도는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등등에 대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공고해라. 요거는 바로 거기 5번이 5번. 동그라미 5번 지문입니다. 요약집에. 36분 하지 마세요. 요거는 뭐 다 외워야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37번은 이제 가설 건축물인데요. 가설 건축물. 자, 135페이지 있죠? 135페이지에. 허가 대상은 뭐냐? 반드시 도시군계획 시설 아니면 그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허가받고 그 외에 이제 뭐 재복구 등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신고하는데 자, 그 내용이 37번 그 다음에 38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7번 여러분 풀어봐 주세요. 이건 쉬운 거니까 풀어주시고요. 자, 38번 같이 볼게요. 가설 건축물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 군계획 시설 및 예정지에서 얘는 허가 대상이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 특시 특도 시군구에게 허가받아라. 맞죠? 2번 허가 대상 외 재복구 등 있죠.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신고죠. 밑에 특시 특도 시군구에게 신고해라. 3번 신고해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몇 년? 허가도 똑같습니다. 허가도 신고 똑같아요. 일단은 연도가 3년 이내인데 다
다만 허가는요 3년 이내 플러스 연장이 있어요. 연장. 왜? 그 도시군기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연장 가능한데 신고는 연장이 없습니다. 그건 차이 있습니다. 4번 자, 그 기간 내에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에 허가받고 신고 대상은 만료 7일 전에 신고하죠. 그러니까 4번은 신고니까 7일 전 신고 맞고요. 자, 5번은 이제 이거는 그 건축물인 저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허가받아라, 신고하라, 그 다음에 공용건축물 있죠. 국가 지자체는 당연히 협의하겠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5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물 건축 등 할 때에 허가권자에게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협의하면 허가사항은 허가받은 것으로 신고사항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이죠. 138페이지에 쌍가로 5번에 있습니다. 잘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사전 결정 문제인데요. 아까 했던 것들 맨 앞에 있죠. 건축허가 파트에. 자, 129페이지 하단부터 있습니다. 39번 사전 결정 신청 틀린 것.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렇죠? 2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동시에 그죠? 예. 심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환경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다. 혹시 여기다가 이런 건축물 들어오면 특징이 그거죠. 우리가 뭐 저쪽에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이유는 그 전자파 등등을 하는 거라면 여기다 대형마다 들어오면 환경평가가 뭡니까? 주로 차가 막히냐 안 막히고 보거든요. 차가 막히고 도저히 출퇴근 시간에는 막힌다 그러면은 얘기합니다. 뒤 하천이 있다 그러면 다 다리 나라 그러고요. 이면도 확보하라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환경 교통영향 평가 그 얘기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대지 아직까지 건물을 짓기 전이죠. 건축 면적이 아닙니다.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과 지방 환경관서장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의 평가에 관한 협의해라. 여기에 국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환경이니까 환경과 관련된 사람하고 협의해라 그 얘기죠. 4번 사전 결정 통지받은 경우에도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따라봤습니까? 개농산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하천전용은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인허가 의제 따라받는 게 아니죠. 예. 인허가 의제 개농산하 그렇죠. 5번 사전 결정 신청자가 사전 결정을 통지받고 몇 년 내에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해라. 안 하면은 사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자 132페이지 맨 위에 가로 7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요겁니다. 자 40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안전관리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2번 연면적이 1천 이상 나오죠. 1천 이상으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밑에 건축공사비 1% 범위 1,1% 범위 안에서 예치금을 예치할 수가 있고요. 3번 돈 대신의 예치금은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고요. 4번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 명령도 할 수 있고요. 5번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할 수 없다. 대집행도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있다. 대집행하니 그 돈 가지고 보상준다 얘기죠. 할 수가 있다 해야 되겠죠. 자, 넘깁니다. 자, 건축 절차인데요. 이것은 우리 요약집 136페이지. 그 이제 하단으로 쭉 나온 내용입니다. 41번. 건축 절차의 설명으로 틀린 것. 절차. 틀린 것. 1번.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밑에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반드시 건축사가 해라 그 얘기죠. 하지만 2번 바합이 85 미만의 증축 개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요약집에 쌍괄 1번에 바로 가로 1번이 1번 지문이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1번. 85제곱미터 미만의 증개체를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건축사 배제 그 얘기입니다. 설계 배제. 3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할 때는 공사계획을 신고해라. 쌍거 2번이죠. 즉 줄이면 착공신고하라 그 말이죠. 4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해라. 자, 공사감리는 누가 지정하는 거죠? 건축주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주택법으로 가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여기서는 허가를 안 부르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건축법은요, 설계도 건축주가 설계 지정해서 내가 돈 주고 설계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시공자도 감자도 다 건축주가 돈 다 주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 감자 누가 한다고요? 건축주가 하는 건축주.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한 때가 아니라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고 싶을 때, 받아야 할 때죠, 그죠? 그 뜻이죠.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죠. 그럴 때죠. 하여튼간에 말이 표지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오는 공사 감자는 바로 건축주가 지정한다는 것. 틀렸죠, 4번. 5번 공사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그때마다 중간중간 하는 거니까 감리 중간 보고서를, 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누구에게? 건축주에게. 그러니까 중간 보고서는 왜 주는 겁니까? 중간중간에 공정들이 이렇게 됐다는 걸 보고받는 겁니다. 그죠? 알았어. 계획에서 여기까지, 알았어. 여기까지 했어? 잘했어. 알았어. 끝났어. 감리 완료 보고서. 근데 사용서 신청할 때는요, 중간 감리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중간은 즉, 쉽게 말해 건축주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형태니까 보는 것이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는 감리 완료 보고서만 내면 되는 겁니다. 완료 조사하고. 그러니까 중간 감리는 필요 없죠. 건축주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일단 맞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각각 제출해라 그 얘기죠. 왜? 건물 짓는 과정을 건축주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42번 사용 승인. 1번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에 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뭐라고요?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라 그 얘기죠. 2번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할 때에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중간은 빼버리고, 이건 내가 보는 것이고, 그 중에 뭐만?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보고서.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줄 때는 그때 그 건물 지을 때마다 중간중간 다 주는 것은 건축주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왜? 월급 받는 감리자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서 보는 것이고, 또 중간도 보고 완료 다 봐야 되겠죠. 하지만 건축주가 사용 승인 받을 때 신청할 때는 중간 보고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완료. 그죠? 그러니까 공사 완료 도서,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두 가지 완료입니다. 여기에 중간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완료자 들어가는 것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라 그 얘기죠. 3번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이게 며칠이죠? 7일 내에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했다. 맞죠? 4번 사용 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면 직권으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몇 년 내에? 몇 년 내에? 2년. 여러분들 자 138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가로 4번 있죠? 임시 사용승인 나오잖아요. 1번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밑에 건폐 등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뭐라고요? 완료된 부분 안에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으며 물론 조건이 있다 그랬죠. 이럴 때 2번 그 기간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지만은 연장이 뭐 1년이 연장이 없습니다. 임시 사용은요 연장은 그냥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이지 횟수나 기간이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5번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밑에 요거는 아까 이제 하지 말라 인허의제죠. 인허의제 그 중에 하나 더 적어놓은 겁니다. 인허가 등등 즉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그거를 20몇 개 있는데 그걸 다 외워서 다른 걸 집어넣어 문제 내는 거는요 설령 시험에 나온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래서 아까 벌을 한 겁니다. 벌을 한 거예요. 4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대지와 도로를 하게 들어가면 문제가 또 많죠. 문제가 많아서 좀 문제가 되겠죠. 너무 많다. 오늘은 그러면은 그죠.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또 계속 할 거니까 오늘은 244까지 하겠습니다. 44까지. 예. 자, 43번입니다. 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잠깐만 시간이 너무 빨리 마치나 그러면?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래도 두세 개만 더 합시다. 아직 뭐 단위가 다르면 어때? 아직은. 자, 그다음 40번 해야죠, 또. 자, 43분까지 할까요?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특광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광에 신고합니까? 아니죠. 무조건 특시, 특도, 시군구니까 무조건 뭡니까? 특시, 특도, 시군구니까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죠. 2번 철거하려면 얼마 전에 3일 전까지 신고돼. 멸실은 3번은 멸실 후 30일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요 대통령령에 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읽어보고 맞구나 끝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약집 139 펴보세요. 139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7절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나오죠. 이럴 때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맨 밑에 요겁니다. 정기 점검 및 수점검인데 1번이 뭐냐?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그러니까 기업 다중형 건축물입니다까지 5천 이상 16층 이상 그거잖아요. 집합 건축물로서 3천 이상 물론 이제 관리 주체 등이 관리할 때는 필요 없고요. 그 외에 디귿은 뭐 조례 다중이 나오지만 특히 기업과 니은이 잘 나오는데 즉 이러한 건축물일 때에는 몇 년이 10년 동안 하죠. 10년이 지난 날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정기 점검해라. 그리고 바로 44번 문제의 첫 번째 요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묻는 거예요. 10년 2년마다 요걸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3번 보시면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했을 때 밑에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는 결과
보고하라 그 말이죠. 요것도 그 문제에 나오는 거 두 번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김에 맨 밑에 보세요. 요약집. 쌍가로 5번. 등기 촉탁 있죠? 전부 다 특시, 특도, 시군군대요. 근데 거기에 다 나오지만 1, 2, 3, 4 있지만 요건 기출 문제입니다. 있는데 2번 보시면 다 좋아요. 근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등기소에 촉탁하는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 말이에요. 신규 등록은. 아시겠죠? 신규 등록은 뭐 할까요? 신청. 그죠? 신청. 일반적으로. 그런데 45번 보니까 바로 2번이 뭡니까?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내주고 건축물 대장을 신규 등록이 틀린 겁니다.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그래서 근데 이게 두 번 다니 날 확률이 좀 적어요. 이것도 기출 문제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40분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은 46번. 대지와 도로인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141페이지 있죠. 요약집 8절 쌍갈 1번 대지의 안전 요건입니다. 1번 대지는 인접한 도로변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은 놔도 돼요. 그래서 가로 2번, 가로 3번 요거는 뭐 쉬운 것들인데 특히 가로 4번에도 정답 나오지요. 특히 1번 성토 절탄 부분이 1대 1.5다. 아시겠죠? 1대 1.5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토 절탄인데요. 1대 1.5라는 얘기는 뭡니까? 1이 뭐 1이 뭐예요? 수직. 1.5가 수평입니다. 뭐 그런 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높이가 1m 이상이면은 옹벽. 2번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하세요.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를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저를 보세요. 옹벽 쌓아놓으면은 시멘트로 바로 가져가자고. 열어놓으면 그냥 아파트가 쭉 있는데 좀 뒤에 동산 산 쪽으로 있는 마지막 동은요 시멘트로 쫙 발라놨습니다. 그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튼튼하게 쇠 파이프가 막 중간중간 심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파이프가 있어. 중간중간 있어요. 왜? 압력, 비가 오면 압력 때문에 그래요. 그 비 올 때 그 뒤에 보시면요 물이 막 쫙 나옵니다. 그냥 뭐 돈 왜 써? 거가 그냥 옷만 먹고 있으면 알아서 샤워하고 뭐 머리가 갈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애를 놀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파이프라든가 지지하는 철심 같은 것들은 나와도 돼요. 요것 말고 다른 것들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를 지지하거나 철심, 배수를 위한 파이프, 요거 시설은 당연히 있으니까 보이겠죠, 그죠? 요거 시설 외에 다른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46번 봐요. 6번에 1, 2, 3 읽어주세요.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잘 봐요.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를 이에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요거는 빼고 요거 뺀 나머지 요거 외에 다른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말 표현이 잘 봐야 됩니다. 자, 밑에 대지의 적용. 자, 책 봐요, 책. 적용. 기본 요약집. 적용 의무.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2번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녹지 지역은 너무나 그죠? 잘 돼 있습니다. 오히려 적용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럴까요?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나무가 무슨 숲으로 우거진 나무 심습니까? 안 닦아 보면요. 진짜 뭡니까?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녹지 지역은 할 필요가 없죠. 하는 게 오히려 죄송하죠. 그죠? 2번과 3번과 4번 묶어주세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장인데 대지가 5천 미만. 대지가 5천이 안 될 때는 연면적이 1,500면일 때. 대지는 5천 미만. 건축물 연면적은 1,500 미만. 산업단지는 아무 면적 없습니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5번 연분. 당연히 안 하고요. 축사 마찬가지입니다. 연분, 축사는 그 다음에
7번 도시군계획 시설 및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허가 대상이지, 그죠? 여기에서 건축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 묶으세요. 조금 전에 공장 건축물 연면적 1500 미만 안 하죠, 그죠? 물류시설도 어찌 보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공업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업지에 있는 공장 건축물, 공업지에 있는 일반적인 그런 거 없지만 물류시설도 연면적이 1500 미만인데, 근데 물류시설은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한진택배보서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물류시설은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외했으니까요. 관농자, 녹지지역도 안 해요. 도시외 지역도 안 합니다. 근데 도시외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해야 됩니다. 옥상 적용, 옥상 부분 3분의 2만큼을, 2의 해만큼은 대지한 걸로 보지만 아무리 대지는 아무리 옥상이 많이 해도 50%는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문제 볼게요. 47번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틀린 것은 녹지지역, 2번 도시공립시설에서 축사는 무조건 뭐 면적 관계없이 축사 무조건 다 안 합니다. 5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이건 100인 간에. 4번 상업지역의 건축과는 연면적이 1500 미만 물류 주거 상업은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4번 답이죠. 관리지역, 도시외 지역이죠, 건축물. 물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 그랬죠. 자, 48번 풀어주세요. 이거는요. 딱 보는 순간 나왔죠, 그죠? 첫 번째 점은 면적, 공장의 면적이고 두 번째 점은 공장의 연면적이니까 복습할 때 풀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50번까지 할게요. 50번까지 할게요. 50번까지 딱 떨어지네요, 그죠? 공개 공지까지. 자, 그러면 공개 공지입니다. 49번 공개 공지 등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를 보세요. 일단은 용도 지역이 어디죠? 일준상준. 시작. 일준상준. 돈은 용도지가 아니고 도시화의 가능성 때문에 등하는 것들이니까 일준상준. 여러분들 142페이지 이 페이지 쌍가로 3번의 중간에 가로 1번 1번입니다. 일준상준. 2번은 도. 이거는 특시 특도 시군구와 도시화의 도입니다.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뭐 어느 지역이든 다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준상준. 시작. 일준상준. 한 번 더 시작. 일준상준. 그러니까 1번은 그리고요, 하는 김에 가로 2번 요약집에 설치 의무 대상이 뭐냐? 바합이 일단 5천 이상이에요. 5천 이상 숙박, 종조, 판매 중 농산 유통만큼은 제외.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모나미 집회, 운수인데요. 그 다음에 2번 다중 이용시설이죠. 그런데 1번 보니까 문제집 49번에 1번 일준상준인데 일단 일반 주거 맞죠, 그죠? 예. 성당, 이건 종교시설 아까 맞잖아요. 종교시설, 성당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 용도지역 알면 돼요. 준주거죠? 예식장. 이건 아마 문화 및 집회 쪽에서 갈 겁니다. 유통, 상업 다 됩니다. 상업, 유통, 상업. 여기가 운수죠. 일반 상업, 숙박. 그 다음에 일준상준. 중공업이지 5번에 일반 공업이 아니죠. 네. 일준상준. 중공업이 중공업 일반 공업 아니고 종합병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만 알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일준상준. 다 같이 시작. 일준상준. 자, 50번까지 합니다. 50번. 대지의 적용 및 공개 공기 등 설정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면적이 1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 적용 등을 하여야 한다. 틀렸죠? 얼마죠? 200 이상. 200. 2번 대지의 적용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필요한데 옥상에 600을 했다. 600이든 700이든 그 만명입니다. 했다 가능한 겁니다. 600의 적용을 하였을 때 옥상 부분의 적용 면적을 대지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할 때 할 수 있는 면적은 300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일단은 대지 500이죠, 그죠? 500이지만 아무리 해도
50%니까 250이죠. 그죠? 옥상 관계없이 일단은 2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옥상에다 600을 했다면은 반대입니다. 다르게 물어봅니다. 대지에 적용으로 대체되는 면적을 얼마나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400이죠. 3분의 2니까. 600의 3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400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대지 면적이 500인데 최소 얼마 이상? 아무리 해도 500이니까 50%니까 250이죠. 이거는 250 맞는 겁니다. 문제 잘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 3번 상업지역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 면적은 10%를 넘어야 한다? 10% 이하까지죠. 500이면 50 이하지. 어떻게 넘겨줍니까? 10% 이하. 10% 이하. 4번 공개 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맞죠? 예, 답 4번. 5번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에서 완화 적용 아니죠? 용적률 1.2배 이하, 높이 1.2배죠, 그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아니죠. 그래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땅을 50% 10% 이상 빼앗아 갔는데 그럼 빼앗아 가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마트다, 무슨 마트다, 대형마트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 하는 겁니다. 공개공지 넓게 해라. 보통 10%가 최대 뺏어갑니다. 대신에 올려줄게.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5층까지 할 수 있는 거 6층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맨 위에 주차장이 한 층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폐율 빼앗아가고 땅 빼앗아가고 농적률 높이 옵니다. 용적률 높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가보시면 보통 5층, 6층까지 있습니다. 4층, 5층 전부 다 뭡니까?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올라간다. 대신에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어서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